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4월 확정치가 52.1로 전월 대비 8.4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되자 현지 시간 25일 테슬라의 주가가 9.8% 급등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중국과 혁신 경쟁, 규제 완화 등으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를 통해 세수를 거둘 대외소득청의 출범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은행 제재나 2차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차 제재란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기관까지 미국과의 교역이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관세 불확실성이 정점을 벗어났다라는 분석에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국이 일부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조용히 철회한 데 이어서 또 의료기기와 항공 부품, 또 산업용 화학재까지 잇따라 관세 면제를 진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모여졌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에 기술주들의 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자 이 빅테크와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요. 이외의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이 하락세가 나오는 차별화 장세가 보다 두드러졌다는 점인데요. 이 미시간대가 발표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그마치 6.5%로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섹터의 투심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정보 보안 그리고 스마트 카드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죠. 지난주 SK텔레콤의 전례 없는 유심 서버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27일 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대리점 역시 이 두 곳에서 전산 해킹 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AI 관련주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이 대선 후보들의 연이은 AI 공약 발표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XAI 홀딩스가 2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맥이 모아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대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유효한 모습이고요. 또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계속 나와줬었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까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프랑스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다음 달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미 통상협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이 조선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0.9%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1거래대금도 8조 원 후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시각 0.3%가량 강세 보여주면서 2,550선 막 돌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11거래일 만에 외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가치주 그리고 수주 중심의 업종에 외인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각 다시 한번 외인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증시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개인까지 소폭이나마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약세에 코스닥
코스닥 시장 0.5%가량 다소 아쉬운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죠. 지금 이 시각 0.6% 바로 하락세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흔들리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은 나홀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외인 이탈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 더불어서 기관까지 현재 나란히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이 양대 지수가 엇갈리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외인이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네요. 이 외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10조 원 가까운 금액을 순매도하면서 현재 이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대로 우리 시장 약간 동력을 잃는 건가 불안한데 이 시점에서 오늘의 바로 표적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안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계속해서 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여파가 주말 내내 이어졌죠. 이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도 이용자 폭등에 현재 접속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유심 교체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나긴 줄에 유심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사태가 잠깐의 반짝 이슈에서 그칠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여파로 이어갈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테마주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도 지금 4일째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데 지난 22일 화요일서부터 매매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전략은 현금화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나스닥이 18,000 안착을 안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거에 따라 지금 반등인데 18,000을 안착을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22일 날서부터 왜 매매를 해도 되냐고 여러분들한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하라 그랬냐면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 나오고 올라가는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 전에 빠지지도 않았고 거기서부터도 잘 버티고 뭐 오늘도 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계속 땅굴 파는 게 아니고 오르는 중이잖아요. 지금 반등. 그러니까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에 입각해서 테마주 이름들은 계속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뭐 태양광도 좋았고요. 로봇주, 조선주, 그다음에 뭐 방산주 이런 거 좋았고 원전 테마. 일단 체코 원전이 이제 5월 7일 날에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 테마주도 전선 테마주도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테마는 보안 섹터인데 보안 이슈가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니죠. 작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2,500만 명, 5천만 국민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SK텔레콤 사용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핸드폰 그 바꾸시는 분들 바꿔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급제라고 그냥 핸드폰을 공기계에 산 다음에 유심칩만 꼽으면 제 거가 됩니다. 유심칩만 있으면 은행 어플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저한테 주세요. 주고 제가 제 유심칩을 꼽으면 제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제 정보로. 제 은행, 그다음에 제 거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이게 유심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이 정보로 인해 가지고 은행 어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뭐를 발급을 받을 때도 유심 그거를 가지고 뭐 지문인식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이 유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털렸다는 거죠. 그래서 2,500만 명이 털려갖고 지금 그래서 이게 뉴스에서 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저 중국에서 여러분들 유심 그 정보를 갖다가 새로 뭐 이렇게 카피해가 만든 다음에 은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출도 가능하고 뭐 쇼핑몰에 뭐 구입도 가능하고요. 뭐 신용카드도 발급도 가능하고요. 뭐 이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그래서 유심칩 바꾸라 그러는데 지금은 100만 개밖에 없다 그러고 기사에 보면 2,500만 명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100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가 저는 작을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그렇죠? 아직까지 뭐 그런 큰 사건은 터졌다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렇죠? 갑자기 은행에서 인출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보이스피싱으로 당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사건들이 이게 갑자기 부풀어지면서 뭐 지금 물량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홈페이지도 다 마비가 되고 뭐 조회하려 그러면은 뭐 이용자 수가 많아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저도 이제 조회 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SKT가 아니라서 일단은 이 사태는 좀 저는 피했지만 뭐 명의도용 그 방지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려 그래도 지금 그 신청자 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 사태가 작은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만약에 해외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은 거의 뭐 엄청난 그 손해배상과 뭐 징벌적인 이런 걸로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KT나 LG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처벌이 강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때 이후서부터 기사를 보면은 KT나 이쪽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사고 이후에서 보안 쪽으로 뭐 투자를 좀 했는데 SK텔레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보안 쪽으로 좀 미비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도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보안 섹터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왜냐면 이게 테마라는 건 돌면서 움직이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 창과 방패의 싸움들은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보안주들이 최근까지도 잘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다면 지난번에 딥페이크 이슈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됐죠. 딥페이크 이전으로 따지게 되면 몇 년 전 움직이다가 딥페이크로 오랜만에 잠깐 움직이나 말았는데 이 보안 이슈는 뭐 앞으로도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뚫기도 쉬워지고 당연히 양자 컴퓨터로 보안도 방어도 더 단단해지고 뭐 이러겠지만 하여튼 보안 이슈가 오랜만에 움직여서 뭐 오늘 하루 이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대신에 급등에는 공략하지 말고 좀 덜 올라간 거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한삭이라든지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심칩 관련주 있어요. 유비벨록스라든지 차트를 보면 오늘은 먼저 차트부터 보면 유비벨록스라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유비벨록스 이게 이제 유심칩 그 카드에 보면은 UV인가 UW인가 UV 아니면 UW 돼 있을 겁니다. 유비벨록스라고 그게 이제 유심칩 관련주로 그게 유비벨록스 나온 건데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유비벨록스 엑스큐어 이미 상한가 갔습니다. 못 사요. 유심칩 관련주는 못 사고 근데 유심칩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심칩은 지금 100만 개밖에 지금 재고가 없는데 2,500만 명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찍어대야 되니까 일단 유심칩 관련주들은 실적들이 아니 뭐 이슈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상한가 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선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보안에 대한 이슈들도 각 대선 후보들이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또 뭐 정책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오랜만에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 있는 거 하지 말고요. 이미 드림 시큐리티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보안 섹터들 이미 급등의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들 다 물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끝났다고 봐요.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뭐 되게 많아요. 보안 섹터들이 대충 따져도 한 100개는 넘습니다. 100개가 넘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원전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이슈도 있고 무슨 로봇 올림픽 열린다는 것 같은데 마라톤 이후에 중국에서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경구약 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1,600만 명의 지금 가상화폐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또 풀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뭐 풀라고 얘기는 기사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섹터들 테마주들의 흐름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보면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올라가도 18,000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8,000 안착되는지는 봐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21일, 22일부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매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반등 주고 올라가니까 아직 안 꺾였잖아요. 꺾이면 그때 또 현금화하면 되는 거고 뭐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계속 지금 반등 주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지지도 않고 미국장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고 코스피 플러스 0.41 급등은 안 나오죠. 우리나라 먼저 올라갔거나 떨어지진 않았으니까요. 코스닥도 떨어지진 않죠. 0.57% 마이너스지만 이거 가지고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잘 버티고 있는데 이럴 때는 테마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테마주들 핫한 것들 중에서 올라가 있는 거 하지 말고요. 올라가 있는 거 할 필요가 없고 좀 바닥권역에서 좀 덜 올라갔거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만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이슈가 붙어있는 쪽으로 매매 공략하면 짧게는 3에서 5%, 조금 욕심내면 5에서 10%, 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복불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S&P 500 중 180개 이상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1분기 어닝 시즌의 피크 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M7 중에 4곳,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 시장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다 관세 회피주 중심이었고 반대로 매도 상위의 경우에는 수출주, 이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외인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전형적인 관세에 따른 매매 동향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희 전문가님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수 자체는 과매도권에서는 벗어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참 어렵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샵 0082번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 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이 정보 보완주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이스트소프트 또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이 작년 한창 보완주가 들썩일 때 이스트소프트 만나봤었죠. 다시 한번 이스트소프트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금 시각 이스트소프트 약 0.24% 올라가게 되면서 26,6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거래량은 다시 한번 좀 활발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이스트소프트 장기적인 이슈로 좀 더 길게 급등이 가능할까요? 자, 이스트소프트는 이제 알약이라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알약, 그다음에 알집 뭐 이런 거 만드는 이제 보안 이제 섹터에 있는 기업인데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유심 관련주, 그다음에 보안주, 양자컴, 그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식인데 대선 후보자들이 보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2,500만 명이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났으니 뭔가 대책이 나오겠죠. 뭐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요. 대선 공약으로 정책주로 얘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러면 전 나온다에다가 확률 95%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외면하는 대선 후보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정책들이 뭐가 나오겠죠. 뭐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고 일단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정책주로 최근에 움직였던 것들 필요사 AI 뭐 이 관련주들 나오듯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이스트소프트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한삭처럼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랩처럼 지금 19% 급등해갖고 지금 뭐 쫓아갈 만한 그 위치도 아니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 이스트소프트는 보안, 핀테크는 이제 은행 관련, 은행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지금 뭐 누군가가 갑자기 그쪽 유심칩으로 여러분들 모르게 명의도용 해가지고 돈 빼가면 지금 은행 어쨌든 핀테크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고 딥페이크 지금은 유심 관련주만 지금 움직이는데 이거 핀테크로 저는 옮겨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돈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핀테크 관련주고 딥페이크, AI 챗봇 그다음에 챗GPT죠. 그래서 데이터 방역 관련주로 이 이스트소프트가 엮여 있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안, 양자컴, 유심 관련주 뭐 등등 계속 잘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이따가 한번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이번 보안 이슈가 이 정책 관련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트소프트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들 이번 주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4월 21일 에이텍 모빌리티 17,960원, 1.2%의 상승률 만들어냈고요. 또 22일 동양철관 950원, 또 23일 재룡전기 31,400원, 양일 모두 아쉽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일진전기 23,400원에 4%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만들어내줬고요. 또 이어서 25일 일진전기 24,000원,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진전기 이 지난주 말쯤에 한번 살펴봤는데 벌써 4%의 상승률 기록했던 이 지난주 목요일 이 매수가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또다시 목표 테마가 바뀌었었죠. 이번에는 보완주인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 이스트소프트 매수가 어떻게 될지 전략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지지지 지난주, 지지지지 지난주, 지지지지 지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다들 수익이 나고 있어요. 손실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러 떠 있는 거 안 주고요. 시장이 미국장이 떨어져도 만만한 거, 이슈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슈 붙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 태양광을 준다. 그러면 떠 있는 거는 제끼고 태양광 중에서도 덜 올라가네. 왜냐면 프리오사 AI 관련주를 준다. 떠 있는 거 제끼고 안 올라간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공략하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20%, 30% 폭등은 없는데 3에서 5% 혹은 10%, 14% 안전하게 지금 몇 달째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또 폭락하면 그때서는 좀 덜 깨지는 선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매매가 된다고 지난주부터 얘기했고 일부러 안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일진전기 보면 지난주 일단 지난주 먼저 줬을 때 기준으로는 이제 4% 수익 달성은 됐지만 올라간 게 없죠. 지금도 올라간 게 없고 원전 테마가 움직이면 이제 체코 원전 5월 7일 날 뭐 된다 그러면은 이제 원전 테마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성 파워텍부터 하고 뭐가 움직이면 그러면 전선 전력주들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트가 괜찮으니까 한번 봅시다 해서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5월 7일 날 앞두고 뭐 지금 뭐 5월 7일 금방이죠. 뭐 이제 우리나라 연휴 하도 길어갖고 그래서 재료 소멸로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보안 섹터로 돌려놓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슈 전에, 그러니까 이 전에 먼저 갔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전에 벌써 기대감이 이렇게 움직였었어야 이제 한번 이제 뉴스 나올 때 한 번 더 튀면 땡큐하고 완전 다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완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막상 갔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굳이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과 전선 뭐 다 좋죠. 차트도 괜찮고. 근데 주식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더 사도 돼요. 이거밖에 없으면. 근데 지금 이슈가 저쪽으로 몰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삭. 이거 지금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 이제 풀린 건데 보안 테마. 이거 다시 상한가 들어갈 것 같죠, 느낌이. 그 상한가 들어가고 바닥에 있으니까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삼육물산처럼 가면 대박인 거고 이렇게 가면 대박인 거고요. 이렇게 가면 대박인 거고 이렇게 안 가더라도 어떤 이슈가 이쪽으로 몰렸으니까 한삭 그다음에 모니터랩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똑같은 비슷한 안전한 위치에서 움직이는 섹터지만 강하고 괜찮은 쪽이 있으면 굳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교체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좀 더 쉬운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서부터 서울로 가는데 그냥 평탄한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지하 10만 미터 내려갔다가 10만 미터 내려오면 10만 미터 또 올라가야 되죠. 아니면 10만 미터로 위로 올라갔다가 10만 미터로 내려가든가. 뭐가 쉽겠어요? 평탄하게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강한 섹터로 교체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일진전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슈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100%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상 돼도 재료 소멸로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이 더 큰 쪽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손실도 아닐 거고 약간 수익이거나 그러면 꼭 이스트소프트가 아니더라도 보안 섹터는 많습니다. 뭐 아톤도 있고 코나이도 있고 한국정보인증도 있고 뭐 지란지교도 있고 뭐 인포뱅크도 있고 K사인도 있고 CQ센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벨로크, SGA, 가비아, 오픈베이스, 다날, 이글루, 한국정보인증 뭐 되게 많아요. 핀텔, 갤럭시아 뭐 어쩌고저쩌고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많으니까 이슈 앞두고는 굳이 모험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기존에 뭐 갖고 있는데 전 더 가져갈 겁니다. 해도 뭐 보유는 됩니다. 이왕이면 이슈가 더 큰 쪽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린 것뿐. 자, 급등명중 종목 휴림 로봇부터 몇 개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표적 종목 가봅시다. 휴림 로봇. 자, 로봇주 이슈가 있긴 있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죠. 이럴 때는 한번 접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 보안 섹터 이슈가 크다고 봅니다. 보안 섹터 이슈 관련주 쪽으로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비중 줄여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도 비중이 많으면 팔았다가 로봇주가 튀면 다시 들어가든가 하는 게 오늘 지금 가장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는 게 어딘가 이렇게 보면 정치 테마주 아니면 유심 아니면 보안, 양자컴 뭐 등등 이쪽이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아니면 근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이쪽은 몇 번 움직인 게 있어갖고 이쪽도 오늘 강하긴 한데 그래요. 이거 그냥 요거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적당히 괜찮은데 저라면 보안 섹터가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보안 섹터가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 오랜만에 움직이는 게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슈림 로봇 13% 수익 났으면 전에 팔았으면 자 다음은 DK라 마찬가지 뜻입니다. 이것도 보유는 되는데 거래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튀지도 않고 지금 보안하고 양자 컴퓨터 이런 이슈 쪽으로 지금 점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핀테크 여러분들 지금 은행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은행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다 큰일 난 건 아니고 2,500만 명 중에 몇 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그 공포감으로 인해 가지고 핀테크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문배철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광업체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이슈가 저쪽으로 지금 점점 몰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주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여러분 돈 벌려고 지금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넣어놓은 데가 은행 아니겠습니까? 뭐 집에다 장롱에다 넣지 않고 다 은행에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하여튼 뭐로 갖고 있을 때 그 모든 인증 문제들을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뭔가 뭐 정책적으로 보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죠? 이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뭔가 얘기가 나올 텐데 뭐 기사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이 저는 작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몰리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차트도 나쁘지 않은데 문배철강 만약 문배철강 같이 생긴 보안 섹터 핀테크가 있다. 그건 사야죠. 근데 그렇게 생긴 게 이스트 소프트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오늘의 표적 종목. 그러니까 문배철강 모양하고 딱 돌려놓으면 이스트 소프트에 그냥 그쵸 똑같이 생겼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른 애들은 급등해 있는데 자 현재 가격에 일단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간 거 없으니까 2750원 현재 가격 공략해 보고요. 앞서서도 지금 거래가 있어요.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예 거래가 없었으면 전 다른 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거래가 일단 있고 그리고 엄청 무겁지도 않아요. 2,30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 무겁지도 않고 엄청 잡주도 아니에요. 엄청 잡주도 아니고 실적은 올해서부터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여기 보이죠? 올해부터 이게 작년인가? 올해 이제 추정치입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가게 되면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일단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섹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핀테크 관련이고 보안, 딥페이크, 그다음에 챗봇, 데이터 방역. 그래서 알약이라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이고요. 보안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는데 언제쯤 움직이나 저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흘겨보고 있었었는데 일단 모양은 괜찮고 이제 수렴형 패턴 비슷하게 거래도 실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한삭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모니터랩 이것도 전고점 돌파하고 뭔가 얘네들이 작당 모의하고 뭔가 이슈를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든 아니면은 보안 섹터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얘네들이 예상하고 매집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찾아오니까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 가지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샀다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해 가지고 오를 것 같거든요. 이 모니터랩도 그렇고 한삭도 그렇고 그다음에 센즈랩도 그렇고 이거 봐요. 앞에 다 매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이 돼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애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막 움직이는 거니까 뭐 센즈랩, 모니터랩, 한삭. 근데 지금 얘네들이 28%, 21%, 14%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살 거예요?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좀 사기가 조금 그쵸? 부담이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알맞은 종목이 오늘 올라간 것도 없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올라간 것도 없는 이스트 소프트 이거를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50원에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 24% 올라간 게 아니니까 지금 1.4% 올라가는 정도니까 그래서 자른 게 사실 저쪽이 더 좋기는 해요. 더 한삭 모니터랩, 센저랩이 더 강하게 더 세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저 아직 안 올라간 거 공략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 이스트 소프트 275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함께 볼까요?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실전 매매 정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 시각에도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반드시 3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이 첫 번째 바로 종목 만나보도록 할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궁금한 종목 들어왔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매수가 보자면 좀 높으세요. 35만 원에 또 30% 비중도 상당히 있으신데 지금 이 시각 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29만 9,500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또 이 전력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여가고 있죠. 사실상 이 전력주가 정체 테마주로도 함께 엮이게 되면서 이 지난주 말 들어서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그래도 이 아쉬운 모습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번 정책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력주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HD 현대일렉트릭을 35만 원에 사신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종목은 잘못은 없는데 상 가격대가 자 보겠습니다. 상 가격대가 35만 원이 아니고 여기 3만 5천 원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3만 5천 원에서 지금 1억 샀는데 지금 10억으로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한 5억 팔고 나머지 5억만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35만 원에 사게 되면 에코프로랑 뭐가 달라요? 에코프로 저기에서 150만 원짜리 지금은 이제 분할해 갖고 액면 분할해 갖고 이렇게 됐지만 150만 원에서 120만 원 샀는데 지금 가격이 25만 원 됐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분할했으니까 5만 2천 원, 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5만 원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여기에서 샀다가 물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에코프로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싸게 샀을 때 쫙 왼쪽에서 과거에 150만 원 올라가기 전에 2만 원짜리, 지금은 1,800원짜리. 1,800원에 샀었으면은 최고의 인생 종목이 됐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인생 종목을 150만 원, 140만 원짜리에 샀으니까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것처럼 종목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는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라면 이 좋은 종목을 살 거다라 그러면 저는 박살나기를 기도를 할 겁니다. 박살나기를 내려오기를 하다가 이제 내려오면 물론 안 내려오니까 안 사지겠죠. 그러면 얘가 급등을 하면 차라리 다른 걸 공략하는 게 나은데 35만 원은 그런 자리예요. 얘가 강하게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 거고 예를 들어 얘가 올라가면 뭐 일진 파워도 뭐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올라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사서 이렇게 수익 내는 게 더 안전하고 얘는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35만 원에서 사서 갖고 있는 건 저는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한 절반 이하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15만 원 정도로 내려오면 안 내려옵니다. 이 정도의 강도의 흐름은 시장 흐름에서는 15만 원 안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안 내려오면은 안 사면 안 물리니까. 근데 만약에 내려오면 사주면 돼요. 1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15만 원, 10만 원 내려가면 주어 담아야죠. 근데 35만 원은 좀 부담되는 자리니까 그렇다고 이게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다시 또 반등 주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비중을 더 줄이시고 내려오면 사세요. 최소 25만 원 이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격은 15만 원,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강세에 있으면 안 내려올 거예요. 잘 안 내려오니까 어쨌든 조정을 마무리하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조정 흐름 속에 있는 흐름이라 여기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반등 줬다가 또 떨어졌다, 반등 줬다 떨어졌다. 지금 60에서도 지금 꺾여 있고 추세 방향이 지금 그러니까 물론 조정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상승 방향이지만 단기와 중기는 지금 조정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막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반등을 주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떨어지면 올라간 폭이 지금 크기도 하고 올라간 지 한 거의 2년 됐죠. 떨어진 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떨어진 거 불과 지금 4개월, 5개월째밖에 안 되는데 2년 올라가고 5개월은 좀 짧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올라갔으면 못해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정을 좀 받아야 적당히 좀 받는다고 보니까 그래서 좀 짧아요. 35만 원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고 조정 시 다시 재매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이후에 재매수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이 PSK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에 1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요. 18,260원, 역시나 좀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현재 비중은 10% 가까이 되시고요. 이 주가 흐름 보자면 SK하이닉스의 이 전거래일 갑작스러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이 60일선에 접근했다가 오늘은 살짝 이 60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참 지금까지는 관세 이슈 때문에 참 반도체 섹터가 이 공매도의 타깃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해소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PSK 다음에 조선을 이어서 반도체들 이 상승에 힘 입어서 갈 수 있을까요? 자, PSK 3만 원이면 좀 전에 HD 현대일렉트릭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지금 3만 원대 공략한 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올라왔죠. 쫙. 사실 현대일렉트릭이 더 많이 갔습니다. 바닥에 10배 넘게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이거 쭉 올라간 다음에 60 이상 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10달,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쭉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현대일렉트릭도 그 자리에서 잘못 공략하게 되면 에코프로처럼 된다고 하는 게 딴 데서 찰 것도 없네요. 지금 이렇게 PSK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잘못 어그러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HD 현대일렉트릭도 여기에서 35만 원에서 아까 전에 잘못 공략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60 이상 꺾였으니까 조정받으면 조정이 길어지거나 깊어지게 되면 이게 정상 흐름이에요. 이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나오고 나서 강하게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누군가가 돈을 넣고 질러서 땡겨 올리는 경우. 뉴스는 항상 있습니다. 뭐 전력이든 반도체든 항상 뉴스는 있어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근데 그 호재에 누군가가 통장에다가 돈 넣고 땡겨 올리면 급등하는 거고 반대로 세력들이 찍어 누르려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매수하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PSK도 좋은 회사고요. 제가 볼 때는 HD 일렉트릭도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괜찮은 회사예요. 매매하기도 괜찮고 바닥에서 사면은 괜찮은 회사인데 위치가 3만 원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은 지금 이렇게 매매하면 돼요. 여기 전저점 자리 16,500원에서 매수, 22,000원에 매도, 또다시 18,000원, 16,500원 매수, 올라오면 또 매도. 계속 박스권 매매. 지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3만 원은 그 이후에 지수가 미국이 18,000 안착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관세 정책 이래저래 해갖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지금 고지서를 열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다라는 걸 지금 슬슬 깨우치면서 지금 하여튼 반발도 하고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그 민심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도 많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갖고 미국 시장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18,000 돌파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22,000원도 돌파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중요해 보입니다. 18,000원 안착하게 되면
22,000원 이상 보시면 되고 많이 안착하지 못하면 박스권 고점 받고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물타기는 좀 더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언젠가는 3만 원은 갈 수는 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 18,000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M7의 현지 언론 소식, 이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전거래일 테슬라의 주가가 9.8%, 무려 10% 가까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마자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무려 3가지의 이 호재들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호재로는요, 이 오는 6월이죠. 이 로보택시의 출시를 위해서 300명의 운전자들 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로데오를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도 현지에서 런칭 준비를 임박하고 있다.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 역시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요. 이 소식이 가장 큰 이 이슈로 작용이 됐는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NHTSA relaxes rules for autonomous vehicles and crash reporting. 자, 이 NHTSA 이름이 좀 어렵지만요. 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번번이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이 됐었던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NHTSA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사고 보호 요건을 더욱더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외의 요건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자율주행차의 우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보기 이전에요.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 미국 정부기관, 즉 NHTSA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면제 조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이 수입차에만 적용이 됐었던 면제 조항을 이 테슬라 미국 차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 테슬라 사이버캡이 도로에 나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NHTSA,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죠. said on Thursday it will change its rules to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deploy autonomous vehicles on public roads. 자, 이 드디어 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율주행차들에 있어서 이 규정을 변경할 것이다,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럼 대체 어떤 규정이 완화가 된 것이냐?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시범 운행 요건이 훨씬 쉬워졌는데요.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The Automated Vehicle Exemption Program, previously restricted to imported AVs, is now open in domestically built AV, such as Tesla's upcoming Cybercab. 자, 이 기존에 수입된 자율주행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 프로그램이 테슬라에게도 이제 확대 적용된다라는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전통적인 안전 기준이죠. 거울이나 운전대, 페달 등이 필수적이었던 이 전통적인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면제해도 괜찮다라는 요건을 테슬라에게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말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차량에 대한 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 역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를 즉시 보고해야 했다면 이번에는 치명과 중상, 보행자 충돌 그리고 에어백 사고만 즉시 보고해야 하고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월별로 묶어서 보고해도 괜찮아졌습니다. 또 승인 절차도 훨씬 체계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상용화 전일까지 일괄적으로 이 승인 여부를 발표했지만 이제는 시제품, 이어서 검증 단계, 상용화 단계까지 단계별로 로드맵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중간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다시 첫 단계로 초기화,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테슬라에게 정말 탄탄대로 6월 오스틴에서의 이 자율주행차 시승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마련이 된 걸까요? 자, 미국이 일단 18,000 안착하면 당연히 돌파가 될 거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아직 돌파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다른 M7 종목들 중에서 돌파가 살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18,000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강하게 질러 살 거냐? 좀 더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 18,000 안착이 되고 나서든 다시 뭐 테슬라를 뭐 공략을 하든 좀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18,000 안착이 안 되면 다시 종목들이 싸질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시가총액 센 애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이것만 보셔도 미국 시장이 18,000 안착이 될 건지, 안착이 되면 하면 되죠. 그 위에서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안전하게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가겠죠. 그럼 테마주들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테마주들 물론 지금 보안 섹터는 괜찮은데 코스닥 종목이 오늘 1,031개가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는 뭐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지는 건지, 그래도 테마주는 괜찮아요. 왜냐면 테슬라가 뭐 오늘 당장 10% 빠질 건 아니잖아요. 차트를 보면 뭐 당장 오늘 10% 빠진다 그러면 그러면 떨어지겠지만 얘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일단 버티겠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있는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이 당장은 급락하면서 저점은 안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럼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미국 시장을 봐서, 미국 시장의 종목을 봐서 당장은 급락은 안 나오겠네 정도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테슬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20분 전에 제가 방송할 때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SKT 이용자, 뉴스 기사입니다. SK 이용자 갑자기 핸드폰이 꺼졌대요. 연결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나서 KT 알톨폰으로 개통이 된 다음에 부산에서 5천만 원 이체 피해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기사가 지금 있어요. 60대 이런 이제 피해 신고를 접수를 했다라는 게 28일이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자기도 모르게 본인의 명의로 알뜰폰으로 그 개통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5천만 원 빼갔답니다. 이게 이제 기사 나왔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지금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기사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기사 없는 걸 남기고 지금 20분 전에 나왔던 기사 계속 나옵니다. 10분 전 기사. SKT폰 갑자기 해지되고 알트폰 개통되면서 5천만 원 빼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아직 뉴스 기사가 확 도는 건 아닌데 지금 찌라시에 도는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KT, SKT 사용자분들 이거 지금 빨리 하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 명의도용 그거 하라고. 왜냐면 지금 SKT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 통신사 다 문제가 있답니다. 찌라시 도는 내용에 보면 SKT뿐만 아니라 전 통신사가 다 문제고, 한국고용정보에서도 해킹이 되었고, 그래서 SKT는 해킹을 바로 알 수 있는 고가의 서버가 있어서 아는 거고, 지금 KT도 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찌라시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법은, 그래서 방법을 얘네들이 알려주는데 패스 어플로 들어가고 명의도용 서비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명의도용 못하게 유심 카드 보안 그거 잠금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아까부터 하려고, 오늘 아침부터 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서버가 지금 그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LG도 KT도 지금 다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피해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 섹터들, 물론 주식만을 얘기하자면 보안 섹터들 잘 보시고, 어쨌든 미국 시장, 다시 미국 시장 넘어가서 지금 테슬라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든 지금 차트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지금 차트들이 일단 전고점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차트들의 모습들은 아니에요. 애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조정을 받더라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떠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이 없을 거고, 그러면 테마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장은 뭐 매매하기는 괜찮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정도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전문가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코스닥이 약 1% 가까이 약세 보이면서 이 하락폭을 확대해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시각 이 한국 국채 10년물이 0.74% 이 급락세를 보이게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외인들이 주식 매도를 늘리고 오히려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경향이 갑작스럽게 폭발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시장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